예,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KB 스타캠프의 선물 옵션을 강의를 하게 된 김광석 전문가라고 합니다. 선물 옵션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영역이 선물 옵션 분야인데, 제가 이번에 스타캠프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선물 옵션을 처음 접하신 분이라도 쉽게 선물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1강, 2강 해서 총 우리가 한 2시간 정도 강의가 진행되게 되는데, 사실 옵션 부분을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선물 부분에 대해서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1강, 2강을 쭉 들으시게 되면 선물 옵션의 기초 부분을 충분히 마스터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같이 한번 파이팅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선물의 기초 1강을 진행을 하고요. 둘째 시간은 선물 기초 2강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역시 그 선물의 어떤 처음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강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 1강, 2강에서 2시간 안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선물을 중점적으로 강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강의를 같이 들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파생상품, 선물은 우리가 보통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파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파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건에 있어서 물건이 또 달리 또 나타나는 거죠. 파생이 됐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원래 물건이 있다 그런다면은, 기초 자산이 있다 그런다면은, 그 기초 자산에 의해서 파생된, 즉 만들어진, 연동돼서 결정된 상품을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 같은 거는 이제 파생상품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파생상품이라는 그 자체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자산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파생상품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지금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이 있는데,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그렇겠죠. 그럼 코스피 200이라는 이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연동될 수 있는, 같이 연동하여 움직이는, 즉 코스피 200 지수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함에 따라서 뭔가가 변하는, 그게 따라서 변하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우리는 바로 파생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에 따라서 상승하거나 하락에 따라서 같이 연관해서 움직이는, 그와 연관해서 움직이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하고,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이 가격이 움직이도록 한다는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은 선물도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코스피 200 선물이다, 이러면 되겠고요. 이것이 바로 이 물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연동해서 만들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생상품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자산에 연동돼서 결정되는 상품을 우리는 파생상품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 파생상품 가격은 기초자산 가격 변화로 인해서 기초자산이 올라갔냐 떨어지느냐, 바로 그 자산에 의해서의 가격에 따라서 파생상품의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파생상품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파생상품이냐, 이런 이야기죠. 예를 가지고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가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연동돼서 움직이는 파생상품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그것이 나스닥 100 선물이다. 이래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죠. 또 원유라는 어떤 상품이 있는데 원유라는 이러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떨어짐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는 상품을 만들었다면 그것은 원유 선물이라는 파생 상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걸 볼 수 있겠죠. 또 구리라는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있는데요. 이 구리의 가격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따라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그런 상품을 만든다면 물론 구리 선물 같은 경우는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구리 선물도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이 가격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것을 만든다면 그런 파생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리 선물은 파생 상품이 되겠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에 따라서 이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뭔가 연동되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연동되는 것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선물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닥 100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은 나스닥 100 선물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겠지만 예를 들면은 나스닥 100 지수에 따라서 또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손해가 나는 그런 포지션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손해보는 것이 예를 들면 옵션 쪽으로 체결되면 풋옵션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반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움직였던 또 우리가 정방향으로 움직였던 그와 관계없이 이 기초자산의 가격에 따라서 뭔가가 움직인 것이 있다 그런다면 그것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죠. 그러면은 코스피 지수 선물 이익에 대한 기초자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 사실 우리가 코스피 지수 선물 이 부분은 엄밀히 이야기하게 되면은 코스피 200이라는 200개 종목 200개 종목의 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종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지수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게 따라서 이 기초자산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코스피 지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코스피 200을 논하기 전에 먼저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고객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종합주가지수죠. 종합주가지수인데 이 종합주가지수는 거래소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이 코스피 지수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 거래소 시장에 모두 상장되어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을 1980년도 1월 3일을 100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2013년도에 지금 이제 지수가 약 지금 1900포인트다. 이렇게 되면은 1980년도보다도 지금 이제 약 19배가 더 올라간 거죠. 100이 1900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약 우리가 33년 정도 걸렸나요? 33년 만에 약 19배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1980년도를 100으로 해서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 종합주가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지수 선물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거든요. 그럼 200 지수는 뭐냐? 보도록 하죠. 200 지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대표하고 있는 200개 종목.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코스피 지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을 대상으로 했고, 이 코스피 200 지수는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했던 거죠. 200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을 소위 말해서 지수화했다. 시가총액을 지수화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준연도가 있어야 되겠죠. 코스피 200 지수는 1990년도 1월 3일을 10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한 250 정도를 달리고 있다 그런다면 약 2.5배가 올라갔네요.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와 코스피 지수는 서로 기준연도가 틀립니다. 아까 조금 전에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1980년도를 기준으로 했고요. 맞죠? 1980년도를 100으로 잡았고요. 코스피 200 지수는 1990년도를 1월 3일을 기준으로 100을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수의 산정 기간이 약 10년 정도 차이 나고요. 또 우리가 코스피 지수는 전 종목을 대상하고 있다. 그래 보이죠? 코스피 지수는 전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코스피 200은 어떻습니까? 코스피 200은 200개 종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정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선물은 바로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자산에서 얘의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바로 거래가 되는 선물 거래가 되고 있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선물의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종합주가지수, 소위 말해 1800, 1900포인트라는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보지만 우리가 코스피 200 지수는 잘 보진 않죠. 근데 선물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코스피 지수도 당연히 봐야 되겠지만 코스피 200 지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 지수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코스피가 1% 정도 올라가게 되면 코스피 200도 보통 1% 올라갑니다. 퍼센테이지는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200개 종목이 시장을 거의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200개 지수의 상승하는 어떤 비율이나 전 종목이 상승하는 비율이나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는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우리가 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1800, 1900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라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상승이 1% 난다 그런다면은 예를 들면 코스피 200 같으면은 250이니까 약 한 2.5포인트 정도 올라가겠고요. 2.5 정도가 올라가겠고요. 포인트 올라가겠고. 만약 종합주가 지수 같으면은 우리가 지금 1900 같으면은 1% 상승하게 된다면은 약 19포인트 상승하겠죠.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19포인트 상승하는 게 약 1% 상승한다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코스피 200은 약 2.5포인트 상승하는 것이 약 1% 정도다. 얘는 지금 한 250포인트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수의 폭만 차이 날 뿐 실제로 퍼센테이지는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더라죠. 그럼 지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조금 전에 우리가 지수 선물의 기초자산에 대해서는 공부했죠. 기초자산, 무엇을 기준으로 거래한다고 그랬습니까? 코스피 200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르내림이 결정난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러면 이 선물은 도대체 뭘 말하냐는 이야기죠. 현재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현재에 있는 지수죠. 물론 이 현재 지수는 계속 장중에 변하고 있죠.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가 장중에 계속 변하듯이 마찬가지로 코스피 200 지수도 장중으로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죠.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수인데 이 현재 지수 매일매일 틀리겠죠. 또 실시간으로 계속 지수가 변하겠죠. 오르고 내리고 변하겠죠. 이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내기를 합니다. 내기. 선물은 내기라고 생각해도 내기. 그냥 미래를 가지고 내기를 한 겁니다. 자, 미래 코스피 200 지수가 우리가 내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갈 것이냐, 미래에 또 떨어질 거냐 하고 우리가 서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래에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올라가는 쪽으로 우리가 내기를 하게 됩니다. 상승 쪽으로 우리가 배팅을 하게 되겠고요. 상승 쪽으로 내기를 하게 되겠고요. 앞으로 코스피 200 지수가 앞으로 향후 떨어질 것이라고 본다면은 그것은 하락 쪽으로 우리가 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가격,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서로 내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에서 발생되는 시점, 미래 시점에서의 주가나 금리를 현 시점에서 거래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래 시점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이야기죠. 통상적으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 6, 9, 12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자, 보도록 하죠. 자, 3, 6, 9, 12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3, 6, 9, 12 한번 조금 지어가지고 다시 적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겠으면 이렇게 보도록 하죠. 지수 선물이란 것은 언제 시점으로 내가 올라갈 것이냐 떨어질 것이냐 내려갈 겁니까? 그때 내기를 할 때 3월달, 6월달, 9월달, 12월달 해주고 분기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3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종가,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종가,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종가, 12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종가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현재 7월 달 같으면은 6월 달은 지나갔죠. 그럼 7월 달, 지금 7월 같으면은 9월물이 지금 남아 있는데요. 그럼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두 번째 목요일, 이렇게 이게 만기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지수가, 코스피 200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지고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미래 시점이 되는 거죠. 미래 시점이라는 것은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만약에 12월 달 같으면 12월 두 번째 목요일 되겠습니다. 종가죠, 종가. 마지막 종가입니다. 미래 시점의 지수나 금리인데, 우리는 이제 코스피 200 지수죠.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내기하는 거죠. 향후에 올라갈 거로 생각한다면 상승으로 배팅할 것이고, 향후에 떨어질 것으로 본다면 하락으로 배팅하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것이 바로 지수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내기입니다. 내기. 서로가 누가 잘 맞추냐 하는 내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지수물을 향후에, 나는 지금 지수가 현재 여기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6월 두 번째 주 만기일 날 보게 되면, 또 9월 두 번째 주 만기일 날이죠. 9월 두 번째 주 만기를 볼 때면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상승 쪽으로 배팅을 거는 거죠. 상승으로 배팅 거는데 그 표현을 지수 선물 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매수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매수다, 이라면 물건을 사는 것이죠. 여기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게 매수라는 것은 상승으로 간다고, 상승으로 내기하는 사람들은 그 표현을 매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상승, 그래서 지수물 상승 내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점잖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으로 내기를 볼 사람, 즉 상승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주식에서의 매수와 매도와의 개념은 틀리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상승으로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수가 앞으로 쭉 미래 9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코스피 100 지수, 즉 지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상승 쪽으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우리는 매수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손익이 영선이죠. 이게 플러스 선이고 이게 마이너스 선이죠.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겠죠. 상승으로 내겠는데 지수가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역시 어찌 됩니까? 점점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승으로 내겠으니까 내가 그만큼 올라간 만큼 나는 이익이 날 것이고, 내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손실이 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락으로 나는 본다 이거죠. 그러면 하락으로 내기한다, 이래 되는 거죠. 하락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락 쪽으로 배팅을 하게 됩니다. 하락 쪽으로 배팅하게 되면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거죠. 이게 플러스고, 이 영선이고,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익이 늘어나고, 대신에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나는 손해를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락으로 배팅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현할 때 지수 선물을 매도 계약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매도 계약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실제로 주식처럼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락으로 내기하는 것을 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기를 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하고 같이 갑과 을간에 우리가 내기를 하는 거죠. 갑과 을간에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상승으로 하고 얘는 하락으로 내기했을 때 내기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는 상승으로 하고 을도 상승으로 한다 그런다면 내기가 되겠습니까? 서로 같은 방향이니까 내기 안 되겠죠. 그래서 내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갑이 상승으로 내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가 을이 하락으로 내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야 비로소 이것이 계약이 형성되겠죠. 내가 계약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없으면 계약을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없다는 것은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상승적으로 내기하고 하락적으로 하는데 이 계약을 어떻게 찾느냐 이야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부산에 있는 사람,
대구에 있는 사람, 강주에 있는 사람,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간에 상승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하락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행보로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권거래소에 우리가 오파를 넣는 거죠. 나는 상승으로 본다. 나는 하락으로 본다. 나는 어떤 가격 이상으로 올라간다. 가격을 지정해야 되겠죠. 어떤 가격 아래로 떨어진다 본다. 이렇게 정권거래소에 놓겠죠. 그럼 정권거래소 그걸 다 받아가지고 소위 말해서 매수와 매도 간에 서로 다 이렇게 모으다 보면은 누군가가 서로 합치되는 게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선물 거래하는 사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신경 안 써도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하락을 하고자 하는 사람, 상승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모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체결이 이루어지는 거죠.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계약이라고 합니다. 서로 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수가 하락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매도 계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 여기서 말하는 매도라고 하는 것은 주식을 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락 쪽으로 내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매도 계약이 됐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람은 뭡니까? 상승으로 배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수 계약이 돼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매도 매수가 같이 이루어지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이건 내기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락 쪽으로 내기하는 거고 이거는 상승 쪽으로 내기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붙은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가 올라가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어떤 한 사람은 이익나고 어떤 한 사람은 손실나는 그런 구조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은 지수를 코스피 200 지수를 거래할 때 거래 단위가 어찌 되느냐 이야기죠. 거래 단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내기를 하려면은 돈을 가지고 내기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얼마짜리 내기냐는 이야기죠.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가 선물 가격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수라는 것은 포인트죠. 우리가 1980포인트. 그죠? 또는 우리가 코스피 200으로 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250포인트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면 250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격이 아니죠. 이건 지수죠. 가격입니까? 내기는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돈으로 바꿔야 되겠죠. 포인트를 돈으로 바꿔야 내기가 되는 거죠. 이때 우리가 포인트를 선물 가격 포인트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돈으로 바꿀 때 50만 원, 1포인트를 50만 원으로 측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선물이 250포인트 같으면은 250포인트 곱하기 50만 하게 되면 약 1억 2,500만 원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할 때 1억 2,500만 원짜리를 지금 이제 이 가치가 앞으로 올라갈 것인가, 앞으로 떨어질 건가. 즉 250포인트인데 앞으로 251포인트 올라갈 것인가, 안 그러면 249포인트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물론 1포인트 범위를 벗어가지고 10포인트, 20포인트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따라서 251포인트 같으면 251포인트 곱하기 50만 원, 249포인트 가면 249포인트 50만 원 이렇게 계산하겠죠. 그것을 내기하는 겁니다. 그럼 1억 2,500짜리 1억 2,500에 해당되는 자산에 대해서 상승 쪽으로 보는 사람들은 나는 앞으로 250포인트가 아니고 앞으로 더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상승으로 내기를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나는 하락으로 될 것 같다 그러면 하락으로 내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250포인트보다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다. 지금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은 250포인트짜리가 만약에 251포인트가 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약 1포인트가 상승하게 되는 거죠. 1포인트 상승하게 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약 우리가 250포인트 곱하기 50만 하고 251포인트 곱하기 50만 원 하게 되면 이 금액이 틀려지겠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1억 2,550만 원 되겠네요. 만약 251포인트 같으면 왜? 1포인트 더 상승했으니까. 1포인트는 1포인트당 50만 원이니까 약 50만 원이 더 올라갔겠네요. 그럼 내가 상승 쪽으로 내게 했으니까 1억 2,500 주고 샀는데 1포인트 올라가니까 1억 2,550만 원이 됐으니까 내가 50만 원이 이익이 난 거겠죠. 이익이 났을 것이고요. 내가 상승 쪽으로 내기를 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하락으로 내기했다는 이야기니까 내가 50만 원 이익이 났다 그러면 어떤 다른 사람은 반드시 5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됐을 것입니다. 자, 내기는 금액은 바로 50만 원을 곱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250포인트에 매수 한 계약.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선물 지수가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상승 방향으로 배팅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상승 방향 배팅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하락 배팅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형성될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매수를 했다 그런다면은 어떤 사람은 매도가 됐기 때문에 체결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250포인트 매수 한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내가 한 1포인트 올라가고 나서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야, 이제 뭐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다. 1포인트 상승했으니까 더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 난 1포인트 이제 뭡니까? 청산을 해버렸습니다. 청산을 했다는 것은 내가 상승으로 배팅했다가 상승으로 배팅해서 1포인트 묶고 이제는 없애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난 내기를 이제 그만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기를 그만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안 받아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꼭 B에게 넘길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C나 D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냥 다시 물건을 넘겨버리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은 뭐 우리가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를 내가 분양을 받았는데 아파트가 중간에 보니까 프리미엄이 1억이 붙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가 1억의 프리미엄 붙은 것을 난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 해가지고 1억 원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 넘길 수 있겠죠. 전매를 해버릴 수 있겠죠. 바로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1포인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이 사람은 청산을 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넘가버린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넘겼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매수 계약을 다른 사람이 넘겼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계약이 없어지는 거죠. 계약이 없어지는 것이고 대신에 자기는 1포인트 이익을 보고 끝난 겁니다. 그럼 매매 차익은 1포인트가 되겠죠. 자기 1포인트 묵었으니까. 그럼 1포인트에 50만 원을 곱하게 되면은 50만 원 이익이 발생되어 있고 계약은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린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넘겼다. 이렇게 생각한 거 똑같은 겁니다. 넘겨버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파생거래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이야기죠.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파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기다 그랬습니다. 내기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적으로 내기할 수도 있고 하락적으로 내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내기를 조금 더 우리가 점잖게 표현하면 그것을 뭐랍니까? 계약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조금 우리가 점잖지 않게 표현하면 내기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가 점잖게 표현하면 계약을 맺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약상품입니다. 계약상품. 주식처럼 우리가 매수, 매도 이런 개념하고 틀리다 그랬죠. 계약상품입니다. 그러면 매수자와 매도자, 세수자라는 건 뭡니까? 우리 선물로 치게 되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매도자는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서로 가격이 일치가 되면은 뭐 서로 250포인트를 기준으로 나는 250포인트 아래로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250포인트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서로가 가격이 이제 일치됐어요. 서로 사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바로 미래에 대해서 서로 그럼 내기를 하게 되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후의 사항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올라간다 그런다면은 매수 계약자가 이익 볼 것이고요. 떨어진다면은 매도 계약자가 이익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계약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 상품이기 때문에 상승을 배팅하느냐, 상승적으로 보느냐, 하락적으로 보느냐의 이야기지. 주식처럼 매수를 하고 매도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어떤 계약도 가능하다 이거죠. 나는 하락적으로 나를 보겠다. 그러면은 선물을 매도 계약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고요. 나는 선물이 올라가는 쪽으로 배팅하겠다. 그러면 매수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은 매수 매도하면 내가 물건을 사고 있어야 돼. 물건을 산 것을 파는 것이 매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개념하고 틀리다 그랬죠.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상승 쪽으로 보느냐 하락적으로 보느냐 소위 말해서 내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하락적으로 먼저 보겠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매도 계약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매도라 그러면은 뭘 갖고 있어야 매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식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지금 몇 번 반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하락을 하면은 그냥 매도 계약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도 가능하다. 주식처럼 매수하거나 하는데 매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락으로 먼저 보는 사람은 하락으로 지수가 떨어질 것 같다면 매도 계약을 맺게 되겠고요. 지수가 올라갈 것으로 본다면 매수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상대방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좌 개설과 관련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부분들은 보통 위탁 계좌라는 것을 계좌 개설하게 되죠. 위탁 계좌는 주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거래하는 것을 우리는 위탁 계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주식 매매할 때는 보통 위탁 계좌를 개설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선물을 할 경우에는 선물 계좌를 따로 개설하셔야 됩니다. 선물 계좌를 따로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 단위가 선물 거래소가 있고 주식 거래소가 있다. 이렇게 따로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미국 시장에 내가 미국 시장의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미국 시장 뭐 CME 쪽에 있는 거래소에 내가 계좌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죠? 미국에 계좌 개설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쪽에 거래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내가 선물을 거래하고 싶으면 선물 거래소, 우리 선물 거래소 있죠. 그죠? 본사가 부산에 있나요? 선물 거래소 쪽에 있는 물건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선물 계좌를 따로 개설하셔야 됩니다. 이 거래소 단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물 옵션을 거래하는 계좌는 따로 하셔야 되겠고요. 거래 대상은 선물 옵션을 주로 하고 있는 주가 지수 상품, 개별 주식 상품, 채권 금리 상품, 통화 상품, 원자재 상품,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거래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좀 설명하게 되면 주가 지수 상품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말씀드렸던 코스피 200 지수를 대상으로 거래하고 있는 지수 선물이죠. 그래 보면 되겠고요. 또 개별 주식 상품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까지 당이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지수만 선물이 있는 게 아니고 주식 선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 종목에 대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개 정도 종목에 대해서 주식 선물이 계좌 개설되어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식 선물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가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우리가 선물이 거래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25개 정도 종목에 대해서 그 종목을 기초자산에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25개 같으면은 우리가 뭐 대부분 거의 다 들어가죠.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 업종 대표주가 거의 다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종목 삼성전자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살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올라간다면 삼성전자를 올라가는 쪽으로 배팅할 수 있겠죠. 나는 상승 쪽으로 내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수 계약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락 쪽으로 배팅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주식 선물을 매도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별 주식입니다. 종목 하나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물이 있습니다. 25개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채권 금리 상품, 우리가 보통 국공채, 3년물 이런 것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죠. 통화 상품은 우리가 원달러 거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 한국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계좌 개설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상품이 있겠고요. 원자재 상품 같은 미니 금 선물, 금 같은 것도 개설되어 있는데 실제 거래는 별로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돈육, 돼지고기에 대해서 거래가 있는데 그것도 개설되어 있습니다만은 거래가 잘 안 됩니다. 왜 개설을 됐는데 거래가 안 되는 겁니까? 선물이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수자와 매도자 간에 서로 계약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앞으로 돼지고기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매수 계약을 하고 싶어도 누군가가 매도자가 있어야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매도자가 계약이 잘 많이 없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보면 되겠죠. 대부분 나머지 분은 채권금리 이런 거는 다 거래가 많이 됩니다. 원달러도 거래가 많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원엔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래가 좀 적습니다. 그냥 원달러는 거래가 많이 되고요. 또 아까 우리가 25개 정도 종목 중에서 하이닉스, 우리가 또 대우증권, 또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중공업 이런 건 거래가 많이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물 계좌를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증거사에 물어보시면 바로 계좌 개설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계좌를 개설하시게 되면은 기본 예탁금이 선물 개시 시점에 기본 예탁금이 있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가 또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를 사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한 삼성전자가 우리가 150만이다. 이러면은 150만 돈이 있어야 우리 한 주를 살 수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물을 거래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선물을 거래하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100만 원 있어도 되고 100만 원 정도 있어도 되고 10만 원 있어도 관계없겠죠. 10만 원치 있으면은 10만 원에 맞는 주식을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선물에서는 그게 아니고 반드시 최소로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냐? 1,500만 원입니다. 그 1,500만 원 금액은 반드시 최저 금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룰입니다. 룰. 그러니까 기본 예탁금은 1,500만 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 보면 되겠죠. 계좌를 개설할 때는 예탁금이 한 푼도 없어도 계좌 개설은 됩니다. 예탁금 관계없이 계좌 개설인데 만약에 거래를 시작하겠다. 내가 100만 원치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1,500만 원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500만 원 돈이 있어야 되느냐? 돈이 있든지 안 그러면은 대용이 있든지, 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보물이 있든지 이 말입니다. 담보물이 있든지 이래야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지수 선물 거래할 때는 위탁 증금률은 약 12%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계약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계약금. 나는 상승으로 배팅한다, 하락으로 배팅한다. 이렇게 할 때 계약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계약할 때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약할 때 계약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금. 내가 상승으로 배팅한다 해놓고 나중에 돈 안 주면 어떡합니까? 계약금을 내야 되겠죠. 그 계약금이 약 12%에 해당된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매수 계약을 맺었던, 매도 계약을 맺었던, 내가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약금이 약 12%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위탁 증금 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선물 계약 지수가 250포인트인데, 우리가 지수 선물 한 계약의 거래 단위를 보게 되면은 250포인트 곱하기 1포인트가 50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50포인트 곱하기 50만 하게 되면 1억 2,500만입니다. 그럼 1억 2,500만 있어야 내가 선물을 한 계약을 매수하거나 한 계약을 매도 계약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현물 같으면은 내가 1억 2,500만 원 돈이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 선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계약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 맺을 때 계약금만 내면 되는 거지. 계약금 10%만 내면 되는 거지. 전체 우리가 아파트 분양받을 때 뭐 5억 원짜리 아파트 분양받았다 해가지고 5억 원을 다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약금을 먼저 내고 중도금 내고 또 마지막에 만기 이렇게 내는 거죠. 물론 선물은 우리가 이런 중도라든지 만기 이런 건 없습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럼 1억 2,500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매수 계약을 하고 싶은 사람은 결제 이행을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12%의 돈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매수 계약을 맺었던 매도 계약을 맺었던 그러면은 12%하면 1,500만 원 돈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1,500만 원 돈이 들어있네요. 그러면은 물론 이것이 251포인트가 틀려지겠죠. 251포인트 곱하기 50만 원 하게 될 것이고 요 금액이 노는 데 대해서 우리가 12%가 위탁 증금이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매수 계약자든 매도 계약자든 서로 간에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12%의 증금을 내고 계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내가 최소 금액은 1,500만 원 되겠죠. 뭐 1,500만 원은 기본적으로 기본 혜택하면 돼야 되고 기본 혜택하면 돼야 되고 그 금액 이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위탁 증금은 따로 내가 계약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00 선물 거래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산은 코스피 200 지수를 기초로 한다. 우리 공부했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가격보시는 코스피 100 선물로서 우리가 거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면 되고 거래 금액 단위는 코스피 200 선물 가격에다가 50만 원 1포인트에 대해서 50만 원을 곱한다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내기는 가격으로 내게 하는 거죠. 예,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선물 지수죠. 포인트에 대해서 내가 1포인트에 50만 원을 곱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 시점에 대해서 거래하는 건데 미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3, 6, 9, 12 분기 단위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분기 단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 지금 현재가 뭐 7월달 같으면은 7월달 같으면 가장 가까운 것은 9월달이 가장 가까운 게 되겠죠. 그러면 9월달이 가장 가까운 것이 물론 12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것이 가장 거래가 많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게 거래가 가장 많이 된다. 그 다음에 거래는 이게 되겠고 그 다음 연도 3월달, 그 다음 연도 6월달 이렇게 되겠죠. 4개는 다 상장은 되어 있는데 가장 거래가 많이 되는 것은 가장 가까운 달이 가장 많이 거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개는 다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호가 단위는 어떠냐? 0.05포인트 단위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0.05포인트 단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0.00 혹은 250.15, 250.20 이런 식으로 0.05포인트입니다. 뭐 250.154 이런 말은 없고요. 12 이런 말이 없이 0.05포인트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뭐 250.20, 250.25, 250.30 이런 식으로 0.05포인트로 호가 단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포인트가 50만 원이니까 우리가 0.05포인트 같으면 2만 5천 원 호가 단위가 되겠네요. 자, 거래 시간은 우리가 9시부터 15시 15분까지가 거래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권거래소 같은 게 거래할 때 어떻게 거래합니까? 9시부터 15시까지 거래를 하고 있죠. 9시부터 15시까지 거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선물은 증권거래 우리가 주식거래가 끝나고 난 뒤에도 또다시 현물의 가격을 보고 추가로 더 다시 어떤 해칭 차원에서 추가로 더 거래할 수 있도록 이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분을 더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시부터 15시 15분에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날 같은 경우에는 최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4시 50분 현물 가격이 끝나기 전에 거래를 하게 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현재 9월물 선물이다. 9월물 선물 같으면 만기가 언제가 이루어지겠습니까? 9월물 선물 같으면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제가 만기가 된다고 했습니다.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종가가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되는데 이 9월 두 번째 목요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선물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선물로선 이게 만기 시점이 끝나버린 거죠. 미래 시점이 끝나버린 거죠. 그죠? 미래 시점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미래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내기를 하게 되는데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종가 가격이 얼마냐 하고 우리는 내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종가라는 것이 뭡니까? 실제로 이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코스피 200 지수라는 것이 얼마냐 갖고 내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우리는 지수 선물이라는 것을 내기를 하는 거죠. 그럼 미래의 가격이죠. 코스피 200이라는 지수가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올라갈까 떨어질까에 따라서 우리는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9월물 선물을 가지고 매수 계약을 맺을 수도 있겠고 매도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거로 최종적인 결정이 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 지수가 결제가 언제가 나갑니까? 2시 50분 이후에 약 15시까지 해가지고 동시효과에 우리가 결정이 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동시효과에 이미 가격이 결정이 나는데 결정이 나기 전에 선물 거래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 최종적인 가격을 봐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지고 우리가 내기를 한 거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이 지수는 내기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우리가 9월물 선물 같은 경우는 2시 50분에 선물은 종료를 하고 마지막 우리가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마지막 최종 종가의 가격 코스피 200 종가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청산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일에 해당되는 것은 2시 50분에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현물의 동시효과 끝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끝난다 이러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것은 여전히 3시 15분에까지 계속한다 이럽니다. 그러면 만약에 9월 두 번째 목요일이 됐다면 9월물 선물은 2시 50분에 2시 49분에 끝나겠죠. 엄밀히 말하면 그죠? 14시 49분에 끝나겠죠. 2시 49분에 끝나겠고 49분 59초에 끝나겠죠. 12월물은 어찌 되겠습니까? 12월물은 아직도 만기가 안 됐죠. 12월물은 아직 만기가 안 된 거 아닙니까? 12월물은 12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이루어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15시 15분까지 계속 거래를 하겠죠. 맞습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가 이루어지는 그거는 2시 50분에 끝난다. 그렇지 않는 거는 아직 만기가 되지 않은 월물들은 3시 15분까지 계속 간다. 그일 때 거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 거래일은 각 결제월 두 번째 목요일. 그래 되겠죠. 9월물 같으면 9월 두 번째 목요일 되겠고요. 12월물 같으면 12월 두 번째 목요일. 이때가 만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제한폭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수도 우리가 상한가, 하한가가 있듯이, 상한가, 하한가가 있듯이 선물에도 상한가, 하한가가 있습니다. 기준 가격이기 때문에 전날 가격 대비 상하, 우리가 10% 위가 상한가 되겠고요. 그리고 밑으로 10%가 하한가가 되겠습니다. 가격 제한폭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단일가 거래하는 경우 있죠. 우리가 동시효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단일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선물도 마찬가지로 8시부터 9시까지 아침에 동시효과가 있겠고요.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3시 15분에 끝나기 때문에 끝나기 10분 동안에 모아가지고 동시효과가 이루어지겠죠. 우리가 거래소도 마찬가지로 3시에 종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3시부터 해가지고 10분 전에 2시 50분부터 3시가 동시효과 시간이 되겠죠. 선물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끝나는 시간이 15시 15분이기 때문에 15시 15분이기 때문에 이 기간 10분 동안을 우리 동시효과를 하게 되겠고요. 접속 매매는 15시 04분 59초까지 이루어지겠습니다. 여기가 동시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거래 단위는 역시 한 계약 단위죠. 한 계약 단위인데 10계약 하려면 10계약 하면 되겠고 0.5계약 이런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계약, 두 계약, 세 계약, 10계약 이렇게 한 계약 단위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제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금 결제를 하는 거죠. 현금 결제를 하는 거죠. 그만큼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내기를 하는 거죠. 내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상승으로 배팅했다 그런다면은 내가 더 많이 올라갔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갔다. 내가 250에 나는 매수 계약을 맺었는데
지수가 뭐 251포인트 올라갔다. 이러면 1포인트가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1포인트만큼 내가 현금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겠다. 이래 되죠. 물론 중간에 청산을 할 수도 있겠고요. 중간에 필요에 따라서 언제 청산할 수도 있겠고, 안 그러면은 만기날 2시 50분, 2시 50분에 동시효과 들어간 현물 가격, 코스피 200 지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차이만큼 우리가 결제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내가 250에 내가 9월물을 샀는데, 9월 두 번째 목요일 날 코스피 200 지수가 255.21로 끝났다. 그죠? 2일로 끝날 수 있겠죠. 이거는 코스피 200 지수니까, 현물 지수는 이래 되겠죠. 2일로 끝났다. 그러면 내가 얼마 이익 났겠습니까? 그러면 5.21포인트 이익 났죠. 그럼 5.21포인트 곱하기 50만원.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5, 25, 2, 50, 뭐, 5인은 5. 이렇게 되면은, 265만원 정도 되나요? 한 계약당 265만원 이익이 나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현금으로서 그것을 결제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죠. 자, 만기일자는 어떻게 되냐? 두 번째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우리가 만기일자를 계산할 때 두 번째 주가 아닙니다. 여기가 해당을, 달력이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다면은, 달력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여기가 첫째 주가 되겠고, 1주째가 되겠고, 이게 2주가 되겠고, 이게 3주가 되겠죠. 2주째, 두 번째 주가 아닙니다. 두 번째 발생되는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발생된 목요일은 뭡니까? 6일이 첫 목요일이죠. 이번 달에 첫 목요일은 6일이죠. 두 번째 목요일은 어떤 겁니까? 13일이 두 번째 목요일이죠. 우리는 만기가 뭡니까? 해당월 두 번째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목요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두 번째 주 목요일 아니고, 두 번째 주 같으면 이게 첫째 주, 이게 둘째 주, 이래 되겠죠. 두 번째 주 목요일 아니고, 두 번째 목요일. 목요일이 두 번째 들어오는 거. 한 번 들어오고, 두 번 들어오고, 여기가 만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결제율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월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3, 6, 9, 12라는 이렇게 분기 단위로 월물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지금 2012년도 지금 7월이다. 그러게 되면은 2012년 7월 기준으로 본다면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것이 2012년 9월달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2012년 12월달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는 2013년도,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거래하는 거니까 2012년 3월달이면 지나간 거고요. 2013년도 3월이 되겠고요. 이거는 2013년도 6월달 되겠죠. 이렇게 4개가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빨리 들어오는 거는 2012년도 9월달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최근 월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만기가 빨리 들어오는 월물, 이것을 우리는 최근 월물이라고 그러고요. 차근 월물이라는 것은 그 다음 월물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2012년도 12월 두 번째 목요일 날 만기가 이루어지는 이 12월물이 바로 차근 월물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롤오버라는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9월물을 나는 지수가 앞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해가지고 9월물을 나는 매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9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 지나고 나니까 9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 되고 나니까 나는 앞으로도 또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수가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얘기죠? 그때 12월물로 나는 또 12월물 매수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매수 계약을 맺을 수 있겠죠. 이때 우리가 9월물을 12월물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롤오버라고 합니다. 이걸 스프레드 거래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프레드 거래로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롤오버라고 합니다. 그래서 9월물을 청산하고 12월물로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갖고 가는 것을 우리는 롤오버라고 합니다. 그 월물간 포지션을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거래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9월물을 매도해버리고 11월물을 사게 되면 그것이 롤오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롤오버라고 합니다. 청산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갖고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즉, 매수자와 매도자가 계약을 맺은 거죠. 나는 상승할 것이라 보고 매수 계약을 맺었고요. 나는 어떤 사람은 하락할 거라 보고 매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이 지금 청산이 안 되고 아직도 서로 간에 그대로 갖고 있는 청산되지 않고 갖고 있는 계약을 우리는 미결제라고 합니다. 결제가 아직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매수 포지션, 상승 포지션 또는 하락 포지션을 설정한 후에 청산이 되지 않은 계약을 우리는 미결제 약정이라고 합니다. 청산되지 않은 거. 그래야 합니다.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매수 계약자, 매도 계약자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보통의 경우에는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우리는 누군가가 매수 계약을 하게 되고 누군가가 매도 계약을 하게 되면은 둘 중에 한쪽은 틀리게 되겠죠. 한쪽은 둘 다 맞출 수는 없겠죠. 매수 계약자 이기든지 매도 계약자 이기게 되겠죠. 만약에 매수 계약자 이겼다고 계산해 봅시다.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 매수 계약자는 계속적으로 이익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게 될 것이고요. 매도 계약자는 계속적으로 손실나게 되는데 매도 계약자는 심리적으로 계속 손실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판은 매수 계약자가 이번에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 매수 계약자가 계속적으로 포지션을 계속 끌고 가게 되면은 계속 정산 안으로 계속 끌고 간다 그런다면은 아직도 이쪽에는 더 올라간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올라갈 때도 얘가 정강하게 봤듯이 지금 이 계약자가 유리한 포지션을 점령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면은 얘가 계속 끌고 가는 동안에는 매도자는 계속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미결제 약정을 우리가 줄이지 않고 계속 가게 된다 그런다면은 우리가 뭐 이 포지션이 점점 아직도 상승의 힘이 아직도 더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움직임이 상승이나 하락했을 때 선물의 계약상품으로 일반적으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게 되겠고요. 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계속 치수가 어느 한 방향으로 계속 끌고 가게 된다 그런다면은 앞으로 시세도 이것이 청산이 아직 안 이룰 때는 이것이 좀 더 올라간다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내가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결제가 줄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자들이 이제는 이익 실현을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지수가 매수자가 그만큼 이익을 실현했다는 얘기는 이 매수 계약자들이, 주포들이 이제는 이 정도에서 고점으로 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미결제가 여기서 줄게 되면 조금 고점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시세가 움직이기 전에는 보통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서 서로 간에 매수자와 매도 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고 방향 잡고 난 뒤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미결제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어떤 한쪽으로 방향이 걸리게 되면 더욱더 매수 계약자들이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매도 계약자를 압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매도 계약자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즉 손절매가 들어가는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이것이 전체적으로 미결제가 줄어드는 그런 흐름을 나타낸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지금 우리가 1강을 강의했습니다. 조금 이어서 바로 제가 2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